안녕하세요. 내레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 T1 강조와 T2 강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요청이 들어와서 간략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T1과 T2는 MRA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영상은 앞전에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람이 자석이 된다 했죠. 이 자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평상시에는 이 수소 온자액이 자유롭게 이렇게 돌고 있다가 자장이 있는 보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위와 아래로 구분하여 정렬하게 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공전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도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 보고 있는 또는 아래로 보고 있는 수소 온자액들은 서로 당기는 힘이 같기 때문에 서로 상쇄해서 영상에서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즉 Z 방향을 보고 있는 바로 서 있는 수소 온자액들이 1000만 개 중에 7개가 더 많습니다. 즉 1000만 개 중에 7개를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이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쌍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쌍이 없는 이 1000만 개 중에 7개를 가지고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 개 중에 7개인 이 수소 혼자액들의 RF 펄스를 주면서 이완되면서 신호를 받아내서 영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Z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수소 온자핵에 RF 펄스를 가하게 되면 공명하게 되겠죠. 즉 힘을 얻게 됩니다. 자, 힘을 얻게 되어서 행축좌와 XY축으로 누워서 회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누워서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스피네코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공명되기 전에는 이렇게 종축 좌우로 돌다가 RF 펄스를 가하게 되면 이렇게 행축 좌우로 회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명되기 전에, 즉 RF 펄스를 주기 전에 이 수소 온자액이 회전되고 있는 것을 위에서 바라보니 각각 틀리게 돌고 있습니다. 즉 모여있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RF 펄스를 가하게 되니까 공명이 되면서 똑같은 힘을 얻어서 결국은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이거 동의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식도에서 보면 이 90도 RF 펄스를 주고 나서 보니 동의상에 있다가 RF 펄스를 끊으니 다시 탈의상 또 흩어지게 되겠죠. 거기에 제자하 펄스인 180도 RF 펄스를 주게 되니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0도 RF 펄스 주는 이유는 수소 온자핵들의 명암 차이를 두드러지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즉 강조하기 위해서 주는 RF 펄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T1 이안, T2 이안 이렇게 말하는데 이 180도 RF 펄스를 주게 되면 제자하 펄스죠. 명암 차이가, 즉 대조도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T1 강조 영상, T2 강조 영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Z축, XY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게 어떤 영상인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사각형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각형의 형태에서 이 세 개의 선만 두고 나머지를 다 지워 보면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영상이죠. 그래서 이 영상에 한 사람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방향은 Z축, 앞뒤는 Y축, 좌우는 X축이 되겠죠. 그라디엔트 코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상하로 있는 것은 Z 그라디엔트 코일, 앞뒤로 있는 것은 Y 그라디엔트 코일, 좌우로 있는 것은 X 그라디엔트 코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각 틀에 사람이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Z 방향이 순자 방향이기 때문에 종축 방향, X, Y가 행축 방향이죠. 그래서 T1과 T2를 보면 영상은 그래프는 즉 같습니다. 근데 틀리게 보이는 이유가 있죠. 자, T1 이완 시간에서는 이 100%인 순좌 방향에서 출발해서 다시 행축 좌로 갔다가 다시 순좌 방향으로 회복될 때 100%가 아닌 63%까지 회복되었을 때의 신호를 받아낸 것을 영상으로 표시합니다. 100%일 때는 이 지방과 백질과 해백질과 내척 수액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색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순서대로 표시하다 보니 명암 차이가 서로 틀리게 나타나는 거죠. 자, T2에서는 행축 좌우로 갔다가 다시 종축 좌우로 회복되는데 37% 소멸될 때까지 시간을 나타냅니다. 즉 남았을 때까지 시간이죠. 자, 이 영상을 한번 하나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T1 이완 시간과 T2 이완 시간, 두 개의 그래프를 봤더니 같은 영상입니다. 왜 같냐? 이 T2 이완 시간에 대한 것은 뒤집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면 그래프가 같게 보이죠. 순서 똑같습니다. 지방, 백질, 해백질, 그 다음에 내척수액 같습니다. 단 63% 남을 때까지 37% 소멸될 때까지 이 차이만 나는 거죠. 그래서 이 63% 플러스 37% 하면 100%가 나옵니다. 위아래로 구분한다면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서로 대칭되고 있죠. 그래서 T1에서는 이게 검정색이면 반대 방이니까 얘는 흰색이겠죠. 서로 마주 보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이쪽에는 플러스 3, 이쪽 마이너스 7가 생각했을 때는 전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검정색과 흰색으로 서로 틀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T1 이안에서는 출발점은 Z축입니다. Z축에서 XY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할 겁니다. 근데 지방은 몸무게가 가볍습니다. 수소 원자액이 적게 들었기 때문이죠. 즉 물성분이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질, 그 다음에 해백질, 그 다음에 물성분이 가장 많은 내척수액은 수소 원자액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몸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자, 여기서 마라톤을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에 90도 RF 펄스를 가하니까 이 XY 반환점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몸이 가장 가벼운 지방이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은 백질, 3등은 해백질, 자, 4등은 내척수액으로 꼴등입니다. 자,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 RF 펄스를 끊어줍니다. 자, 끊어줄 때는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다시 종축 좌우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몸무게가 가벼운 지방은 다시 내척수액을 앞질러서 달리기 시작하고 그 뒤에 백질, 그 다음에 해백질.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 내척수액은 꼴등입니다. 자, 여기에 90도 RF 펄스 다시 가게 됩니다. 1등으로 출발점을 향해서 달리던
지방이 다시 반환점으로 방향을 트게 됩니다. 하지만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다시 또 1등입니다. 자, 여기서 180도 RF 펄스를 끊게 되면 다시 출발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자, 출발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왜 자꾸 90도 RF 펄스를 주었다가 180도 RF 펄스를 주냐면 이 사이를 점점 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100%가 아닌 결승선을 63% 선에 긋고 있습니다. 심판이. 네. 왜냐하면 결국 이 자리 다 모이기 때문이죠. 모이면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결승선 63%를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먼저 통과한 것을 1번, 1번은 심판이 봤을 때 흰색,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은 회색, 그 다음은 좀 더 짙은 회색, 마지막에 들어온 것은 검정색으로 심판이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먼저 통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흰색입니다. 그 다음은 백질 통과하게 되겠죠. 2등. 회색입니다. 회백질은 그 다음에 통과하기 때문에 좀 더 짙은 회색이 되겠죠.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내척수액은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심판이 보는 방향은 Z축에서 심판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T1 이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발점에는 들어와서 다 모이게 되지만 이 통과하고 있는 회백질과 백질 순서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 출발점에 다 모이게 된다면 이 명암의 차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결승선 63%까지 출발점에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회복되는 시간, 그 선을 63%를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63%까지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을 T1 이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들어온 지방이 가장 흰색을 보인다 했죠. 그 다음에 몸이 좀 그 다음 가벼운 백질은 약간 옅은 회색, 그 다음 몸이 더 무거운 회백질은 좀 더 짙은 회색, 수소 원자핵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내척수액은 가장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검정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엔 T2 이안입니다. 자, T1 이안에서는 Z축에서 심판이 결승선을 63% 선에 긋고 순위를 매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반환점에서 심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축 좌우로 다시 회복될 때까지를 보고 있으면서 37% 남을 때까지의 선수가 누구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즉 심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심판은 1등으로 매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버린 지방은 심판에서 멀어지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많이 들어있는 내척수액은 가장 늦게 달리고 있지만 결승선을 뒤로 그었기 때문에 심판에 가장 근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척수액을 1등, 회백질을 2등, 좀 더 먼저 가버린 백질을 3등, 가장 멀리 가버린 지방을 4등으로 해서 가장 먼저 심판에 남아있는 내척수액을 흰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T1에서는 심판이 이 Z축에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을 내척수액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지방이 가장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심판에게 다가온 내척수액을 검정색으로 표시해 주었죠. 하지만 T2 이안에서는 심판에게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던 내척수액을 1등으로 해줘서 흰색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결국 심판이 어디서 순위를 매기냐에 따라서 이 조직의 농도는, 즉 명암의 차이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가장 가까운 조직이 1등이란 거, 그 1등은 결국은 하얀색으로 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2 이안에서는 심판에게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내측 수액이 가장 흰색이겠죠. 그 다음에 백질 가장 어둡게 보이죠. 그 다음에 해백질이 2등입니다. 1등, 2등, 3등. 그래서 T2 이안에서는 지방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백질, 해백질, 내측 수액만 이야기합니다. T2에서는. 그래서 T1 강조 영상과 T2 강조 영상을 비교하면 자, 내측 수액은 당연히 T2 심판에게 가장 가까이 남아있었던 T2가 하얗게 보이고, 그 다음에 백질과 해백질도 각각 틀리게 보입니다. 자, T1에서는 지방과 1번, 백질 2번, 해백질 3번, 내측 수액 4번은 보이겠죠. 자, T2 강조 현상은 반대로 보이겠죠. 그래서 T1 강조 영상은 가장 빨리 회복되는 게 1등입니다. 왜? Z방향에서 심판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T2에서는 가장 늦게 소멸되는 것, 즉 내측 수액은 수소 원자핵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늦게 소멸됩니다. 그래서 심판 옆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겠죠. 그래서 흰색으로 표시해 줍니다. 결국은 T1과 T2의 그래프 모양은 같지만 심판이 어디에서, 즉 신호를 어디에서 잡을 거냐에 따라서 이 명암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조영제를 사용했을 때의 영상을 비교하고 있는데, 자,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면 밝게 빛나기 때문에 지방과 비교했을 때 같이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지방 소고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T1에서. 자, 그럼 T1 조영제하고 T2 조영제가 있는데, 자, T1 조영제는 뭐냐? 가돌리늄을 많이 사용하죠. 즉 회복이 빠르게, 더욱 빠르게 해주는 게 이 T1 조영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T1 조영제를 가장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산화철을 주로 이용하는 T2보다는 가돌리늄을 사용하는 회복 시간이 빠르게, 그래서 병변이 좀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겠죠. T2에서는 병변이 하얗게 보일 수 있는데 T1에서는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T1 조영제인 가돌리늄을 사용하게 되면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병변이 가장 하얗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 후에 검사할 때는 T1 조영제 사용해서 T1 강조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T1과 T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되게 아주 무더워졌습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